하늘만의 무속대입니다. 삼재풀이 홍수매기. 우리 무속인들이 지금 같은 계절에 양력으로 이제 정월이 지났죠. 아직 음력 정월은 안 됐지만 요때 해가 바뀌는 이 계절에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홍수매기 삼재풀이라는 거예요. 삼재풀이라는 것은 2021년 신축년에는 통상 사유축이라고 하죠. 뱀띠, 닭띠, 소띠. 그 다음에 2022년 이민년부터는 신자진이라고 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런 띠에 들은 사람들을 우리가 삼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2021년이라는 것은 2019년부터 들삼재, 먹는 삼재, 나는 삼재에서 삼재가 나가는 경우고요. 2022년부터는 22, 23, 24년까지 해서 들삼재, 먹는 삼재, 나는 삼재에서 삼재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만약에 삼재가 아니래도 다른 의미로 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운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홍수매기라고 그래요. 홍수매기. 그래서 삼재 들고 나고 하는 사람들은 삼재를 풀어주시는 것이고요. 삼재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은 홍수매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때 그럼 과연 홍수라는 것을 뭘 말하느냐? 이 정확하게는 횡해교수라고 그래요. 횡수. 이 횡이라는 것은 가로질르다, 이렇게 내한테 뭐가 막혀있다라는 말이에요. 막혀있다. 그래서 횡해교수인데 이것이 발음상 홍수라고 됐는데, 또 다른 말로 홍수라는 것은 여름에 장마철이 져서 물이 크게 흘러오면은 싹 썰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횡수매기가 홍수매기라고 발음이 와전이 된 거예요. 이때 수라는 것은 뭐냐? 수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가장 많이 쓰는 운수다, 재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운의 숫자, 재수의 숫자, 재물의 숫자, 횡액의 숫자, 이 숫자는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이의 숫자를 말해요. 나이의 수. 그래서 통상 뭐 59, 49 이렇게 해서 9수다. 그 다음에 60이다, 50이다 해서 10수다. 그 다음에 44살이다, 뭐 7수다, 37이다, 27이다, 47이다, 이렇게 요런 모든 숫자, 나이의 숫자를 운수가 좋다. 너가 올해는 운수가 좋은 애다. 너가 오늘은 운수가 나쁜 애야. 너가 올해는 재수가 좋은 애야. 너가 이렇게 너는 올해는 횡수가 안 좋다. 횡수가 나쁘다. 이렇게 말해서 홍수를 막는다 그래. 막는다. 홍수매기를 하든 삼재풀이를 하든 뭐 재수를 좋게 하든 운수를 좋게 하든, 좋게 하려면 일단 나쁜 것부터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걸 거둘 때 쓰는 우리가 방법 중에서 허수아비라고 해요. 허수아비. 다른 말로 지푸라기 인형이라고도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재용이라고 해요. 재용이라는 말은 과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직성이라는 거는 고들직자에다가 별성자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금지화 목토가 있는데 월화수목금토 하는 것처럼 월직성, 금직성, 수직성, 토직성, 목직성, 재용직성, 계도직성, 나오직성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직성이 좋다, 저 사람 직성이 세, 직성이 좋아, 직성이 높아, 뭐 이런 말 할 때 이 직성풀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엔. 지금은 직성풀이라는 것들을 잘 안 하고 직성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따지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요것도 제가 직성 강의를 한번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때 그 재용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용직성. 굉장히 안 좋은 수인데, 이 재용직성을 풀 때 주로 허수아비, 지푸라기 인형을 사용을 했어요. 이때는 고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구석구석 동전을 껴서 사거리에다가 던져놓으면은 그 동전을 가져가고 싶어서 지푸라기 인형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애군을 넘겨준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그거조차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한테 한 푼을 보태준다, 도와준다. 대신에 그걸 가져간 사람이 내 애군을 가져간다는 나로서의 마음의 위안을 삼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대부분 통북어들을 많이 쓰세요. 통북어라는 것은 부거라 그래요. 북쪽에 있는 물고기라 해요. 북쪽에 있는. 그때 북쪽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북두칠성이 말하는 칠성을 말해요. 칠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칠성판에 놓여간다 그죠? 구멍에 송판을 7개 구멍을 뚫은 이 칠성판이 누워가는데, 이 칠성판을 누워갈 때 사람이 죽으면은 칠성님의 인도에 칠성님 품으로 가서, 그래서 칠성님은 죽음의 신이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생명의 신이에요. 근데 이 통북어라는 것은 북어라고 쓴 것처럼 칠성, 북두 칠성의 정기를 받은 물고기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속에는 100가지 독을 해독할 수 있다고 고서 의서에 나와요. 그래서 북어는 해독을 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횡수, 횡액수, 삼재풀이의 애군을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데 이것이 주로 동해안의 북쪽 지방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말리는 덕장도 지금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는 대관령 덕장을 쓰지만 그 이전에는 원산 쪽에서 많이 말렸기 때문에 이것을 겨울이 되면은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딱딱하게 막대기처럼 굳어져서 원산 말뚝이다, 그렇게 했어요. 한약구에서는 원산 말뚝에 대수대명 받아서 아무개가 중에 나라천대주 안땅기주 편안하게 해주시오, 이런 문서가 있어요. 그때 또 산닥을 쓰시는 분도 있고 통대지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산닥이나 통대지의 개념은 타살이라고 해요. 타살. 타살이라는 거 역시도 이것이 대수대명의 의미가 있어요. 대수대명. 이 대수대명이라고 할 때도 이 숫자를 쓰는 거예요. 대수대명. 그래서 숫자, 대수로 쓰기도 목숨 숫자 써서 수명을 대신해서 명을 길게 해준다. 그때 산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연장한다. 통돼지도 과거에는 산돼지를 갖다가 타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도축법이라고 해요. 축산물 관리와 유통에 관한 법률 도축법에 의해서 굿땅이라는 데에서 통돼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법행위가 돼서.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는 돼지를 못 쓰고 죽어있는 통돼지를 쓰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도 타살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산닥도 타살을 해요. 그때 산닥을 가지고 타살을 할 때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모가지를 빙빙 돌려서 끊어서 피가 막 사방으로 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산닥에도 그냥 골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때 골을 먹는 걸 우리가 염습을 한다. 염습.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누워서 사람을 이렇게 뉘어놓고 염을 한단 말이에요. 염을 한다는 건 묶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이렇게 옷깃을 염이다 그러죠. 염이다. 옷깃을 염이다 그런다. 염이다. 염이다라는 건 매듭을 짓다, 마무리하다, 갈무리하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염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런 말 말고 원래는 이것이 우리 순수한 한글로 염이다라는 말이에요. 염이다. 그래서 매듭을 짓는다. 그래서 허수아비를 갖고 매듭을 짓든 북어에 매듭을 짓든 산닥을 가지고 매듭을 짓든, 어쨌든 한 사람의 살아있는 개인의 그 삶의 어려운, 안 좋은, 나쁜 것을 매듭을 지어서 없애버리고 보내버린다. 그때 허수아비라는 것은 재료가 쌀을 만들고 남은 벼의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벼라는 것도 우리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허수아비는 정확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북어라는 거는 칠성을 의미하고, 칠성은 북쪽을 의미하고, 북쪽은 칠성님의 정기를 의미하고 해독작용을 의미해서 보통 우리 무당들이 대감으로도 북어를 써서 집안에 가게나 이런 데 문 앞에 걸어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대수해명할 때도 북어들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산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닭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일생을 편안하게 해주자는 의미가 있고, 돼지도 그런데, 그래서 산닥을 묶든 북어를 묶든 허수아비를 묶든 통상 건매도 7매요, 송매도 7매요, 14매 고를 묶게 됐어요. 14매. 그래서 묶을 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오색을 묶어도 되고, 하얀 소창으로 7매를 묶고 노란 삼배를 7매를 묶어도 상관이 없고, 그 오색을 14개를 7번 겹으로 묶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통상 그래서 이걸 묶을 때는 7번씩 2번을 묶어서 14번을 묶게 돼 있다.
11을 묶어야 되겠다. 그때 건매를 묶고 속매를 묶는 이유는 속매는 이승의 삶을 마감하는 거, 건매는 저승의 삶을 마감하는 의미를 가지고 두 번을 묶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수해명이나 홍수매기를 할 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그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헛사람이나 북어나 닭이나 뭐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산닭이나 통돼지를 할 때는 규모가 좀 커져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굿이나 고사를 할 경우 쓰고, 헛사람이나 통북어는 비용을 좀 저렴하게 받아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의 우선 풀어주는 걸 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어떤 절차와 형식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경문을 조금 읽다가 이걸 묶어서 하는데, 다만 이것을 묶는 행위만 가지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무당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을 치료를 해도 여기에 부러지고 다치고 했으면은 정확하게 꼬매고 철심을 받든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붕대만 묶어져 가지고 치료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홍수맥이라고 허수아비를 쓰고 북어를 쓰고 산닭을 쓴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그 집에 어떤 조상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내가 풀어주마라고 해야지 이것이 100점짜리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홍수맥이 삼재풀이 모집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100명, 1000명을 하면서 개똥이 삼재, 소똥이 삼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가지고는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남의 금전을 너무 의미 없이 뺏어 먹는 짓은 하지 말자. 그래도 최소한 내가 작은 금전 10만원, 20만원을 받든 더 작은 금전을 받든 좀 더 많이 받든 그 사람한테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은 경문도 물론 중요하고 이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내막적으로는 어떤 조상님이 나와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올해 지금부터 나가는 삼재, 드는 삼재, 올해 힘들으신 분들 내년에 힘들지 않게 하는 홍수맥이 삼재풀이는 특히 양력정월, 음력정월까지 해서 열심히들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조금은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집에 다니는 손님들도 크게 부담 느끼지 않은 선에서 우선 자그맣게 풀어서 그 사람의 삶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일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 사람들이 내년에는 크게 구슬할 수 있을 것이고 후년에는 더 크게 구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또 정월이 지나고 2월 3월이 돼도 홍수매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